그 시간 동안은 밤을 안 자고요. 꼬박 게임을 해도 그냥 둬요. 밥을 안 먹고 치킨만 시켜 먹어도 그냥 두고요. 학원을 안 간다 해도 그냥 둬요. 저는 2, 3일 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은 당연히 하나, 아들은 둘, 이렇게 정말 30년 이상 차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큰아이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마치고요. 지금 석박사 통합으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작은아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반이라서요. 열심히 또 취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카셀 대학의 교수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했는데 독일 가서 참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공부는 저도 그랬지만 책상을 쫙 치우고 생활기획표를 딱 만들어서 책상에다 딱 붙이고 그때부터 앉아서 이제 공부, 이걸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소파에 누워서도 책을 보고 그냥 배 깔고 뒹굴뒹굴 하면서 책을 보더라. 그래서 너네 뭐해? 라고 물으면 공부.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린 너무 제한적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잡혀서 학생 때 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공부라는 성적의 결과로 간 게 아닌가. 그 결과물이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그건 아닌데 단 이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기만의 특징. 아이를 잘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만큼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관찰하는 일을 아주 재미있게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기질, 공부하고 멀 수밖에 없는 기질,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누가 봐도 키우기 쉬운, 책 좋아하고 내성적인데 엄마 말을 제법 순종적으로 듣는, 굳이 제가 안 키웠어도 걔는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은 저희 둘째는 절 좀 닮아서 욕심이 굉장히 많고요. 책을 즐겨보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가진 그 특징을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특징 안에서 어떻게 학습과 연결을 시켜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보면 아이가 보이는 기질이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그걸 좀 이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끌어갔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는 꽂히면 하고 작은아이는 빡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경쟁적이지 않은 큰아이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강의가 좋다는 대형 학원,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데 보내면 자기 필요에 따라 공부를 해요. 근데 작은아이는 아마 그런 데 갖다 놨으면 굉장히 기가 눌려서 공부 못했을 거예요. 외향적이고 경쟁적인 아이기 때문에 동네에 그냥 작은 보습학원에 한 반에 3명 있는 곳, 3명 속에서 1등 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공부 방법도 좀 다르게 어필을 시켰던 거죠. 다른 성향에 맞게 칭찬해주고 다른 성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아까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아이를 보고 내 아이를 보거든요. 그럼 비교만 되죠. 유치원 때인데요. 색종이로 이렇게 화산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곧 폭발하니까 돌아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편 모두 다 바보놀이를 함께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같이 들여다보고 정말 언제 폭발해? 이런 바보놀이들이 그 아이의 상상 속에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실제적으로 보이고요. 그걸 잘 이용하면 아이하고 서로 알아가는 소통에 있어서 큰 지름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을 저희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도서관에 이제 책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놀러 많이 다녔어요. 실제로. 주말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집 옆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눈 뜨면 누가 먼저 도서관 문 앞까지 달려가나였어요. 그럼 아이들은 책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찍 뛰어가면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뭐 이런 즐거움 때문에 막 달려서 하여튼 그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가는 길에 딴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구르트 아주머니 요구르트도 파시고 공원이 한 2개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거기서 놀다가 도서관에 못 가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자라는 얘기로 제가 말은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도서관에 가는 길은 참 재밌네, 즐겁네. 여행이네요. 그렇죠. 괴롭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봐야 한다는 책임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저의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좋아하는 책을 빼갖고 와서 읽어요. 그러면 각자 그냥 원하는 거 봐라고 하면 뭐 책을 일단 쌓아놓고 구경을 하기도 하고 어려서는 그걸 습관으로 많이 해줬고요. 일요일날 새벽같이 3시 같이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자리를 맡고 아이들은 들어가서 시험 공부를 하면 저는 아이들 들어가면 책 좀 보다 1시간쯤 일찍 나와서요. 정말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삼겹살 도시락이었는데 상추쌈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일일이 다 올리고요. 도시락을 해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12시를 너무 기다려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려고 공부하듯이. 그러면 도서관 옥상에서
비닐장갑 끼고 상추쌈 도시락을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미국 도서관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어느 날 온 동네 개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큰 개를 많이 키우는데 그 개들을 쫙 앉혀놓고요. 주인이 옆에서 탁 안전하게 지켜요. 그러면 5살, 6살 된 친구들이 책을 빼갖고 와서 그 옆에 앉아서 개에게 동화책을 읽어줘요. 너무나 재밌게. 놀라운 건 어른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발음 틀렸어 라고 교정을 하잖아요. 근데 개들은 교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엉망으로도 읽고 틀리게도 읽는데 너무 진지하게 개가 듣고 있어요. 주인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책을 읽는 자신감도 느끼고 사람보다 그 반려견에게 읽어주는 책을 더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1번부터 11번, 21번 일어나서 책 읽어 이랬던 경험이 저도 있는데 어느 방송 보니까 어느 분이 그때가 너무 두려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너무 공포스러워지면 공부할 때 더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조금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책을 나부터 좋아해야겠네요. 우리는 책을 넘어다니거나 책을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육받았거든요. 왜요? 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면 안 되나요? 가까이에 둬야 책을 만질 수 있죠. 그래서 한 어머니에게 받은 그 놀라운 쇼킹했던 일이 백과사전 5개를 방바닥에 늘어놓으신대요. 그래서 아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뒤집어서 보신다거나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은 늘 가까이에 있어야 돼서 저희는 책을 그냥 엉덩이로 깔기도 하고요. 애들이 막 집 짓는다고 장난감으로 쓰기도 하고요. 책을 아깝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책장에 반드시 꽂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책에 꼭 애들이 봐야 하니까 어떤 세계 명작일 필요 없어요. 잡지면 안 되나요? 그냥 뭔가를 엄마가 뭐에 몰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엄마가 드라마 보면서 한숨을 쉬고 이게 아니라 뭔가에 빠진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태도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서 탈피한 나만을 위한 보상,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그 보상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하루에 게임을 뭐 30분씩 해,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하루에 갔다 와서 숙제하고 학원 갔다 오고 하면 그 시간을 다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엄청 억울해지거든요. 오늘 게임 시간도 못 썼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주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정해줬어요. 기가 막히게 메모해놔요. 오늘 딱 2분 썼으니까 1시간 58분이 남았네. 그래서 애들은 전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제 책에도 이제 페인데이에 대해서 썼는데 아이들에게 시험이나 아주 큰일이 있을 때 그걸 끝내놓고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까라고 물어보면 자유를 달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면 아이들이 날짜를 정해요. 이틀, 3일. 한 달을 달려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양심 없진 않아요. 아이들도 그 시간 동안은 밤을 안 자고요. 꼬박 게임을 해도 그냥 둬요. 밥을 안 먹고 치킨만 시켜 먹어도 그냥 두고요. 학원을 안 간다 해도 그냥 둬요. 저는 2, 3일 페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페인데이였어요. 속은 쓰리죠. 비싼 학원 안 가면 진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를 잃고 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하고의 신뢰, 해야 될 걸 더 힘을 내서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보상을 줄 때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 나름의 원칙을 좀 갖게 됐는데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했더니 엄마 근데 시험 때 페인데이가 엄청 좋았어요 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구나 라고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소통이라는 거였어요. 뭐 소통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이하고의 소통은 그래도 다행인 게 딱 10년만 공들이시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교 1학년까지. 7살부터 고1. 고1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소통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소통이 잘 되려면 이제 아이들과 엄마의 기질을 살펴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큰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기질은 굉장히 숙고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어느 날 밥을 하다가 저녁밥 먹게 지금 하는 것 좀 치워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외향형이고 사교적이고 활동을 하고 바로바로 하는 사람은 치워줄래?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right now예요. 근데 한 10분 뒤에 가서 보면 아이가 계속 블럭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급한 성격의 엄마가 분명히 대답해놓고 왜 안 치웠어? 라고 하면 아이는 깜짝 놀라서 저를 보고 할 거예요. 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내놓고 그 다음이 예거든요. 서로 다른 거죠. 내성적인 아이들은 생각이 깊어서 행동에 한번 들어가면
끊고 바로 움직이지 못해요. 작은 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이니까 저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소통이 좀 빨랐지만 큰 아이는 말을 꺼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그 아이의 속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통은 엄마하고 잘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서로의 속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기질에 맞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위해서 공부하니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소통이 된 아이라면 엄마의 말에 진심을 알죠.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공부해라 해도 싫지만 엄마하고 소통이 돼 있으면 엄마의 말에 어떤 일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한국 엄마들은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 엄마들보다 훨씬 더 이 밀도 높은 애정이 있다. 오히려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다. 객관적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밀도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지 차선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방법이라 해도 그 순간은 최선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이고 10명을 키워본 엄마라고 해서 11번째 잘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다른 아이들이고 그 상황에 우리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 말로 주는 화살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말로 주는 화살을 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되는데요. 긍정형의 언어여야 합니다. 정말 흔한 얘기죠. 너무 뻔해요. 뻔한데 그 뻔한 걸 우리가 왜 못할까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아냥이 나가고 감정적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닫아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게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들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독이 되는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이 말을 긍정형으로 바꾼다. 근데 우리 너무 열정적이고 밀도가 높은 엄마의 사랑이 있다 보니 그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무한 긍정, 이 인내심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꺽꺽 참는 연습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잔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저를 달랜 다음에 오늘은 아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딱 들어가면 엄마가 문을 탁 여는 순간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죠.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막 뛰어오더니 제가 이렇게 그냥 안아줬거든요. 품에 안겨서 막 울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음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 말 안 했거든요.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느낀 건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무한 긍정. 한 번은 우리나라 꼴찌 소녀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 거의 꼴찌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영국을 가게 됐다고 했는데 그 하버드 의대에 제 기억에 수석 입학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놀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저를 하버드 의대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건 우리 엄마의 한마디였습니다. 주변에서 케임브리지가 정말 좋은 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꼭 케임브리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첫 해 보고 당연히 떨어졌고 울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셨대요. 그때 이 친구는 나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던데 눈높이를 맞추고 앉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 맞추기 되게 중요하다. 공부하는 아이한테 과일을 깎아갖고 들어가서 공부 잘 되라고 위에서 내려보면 아이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의자를 끌고 가서 앉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에스더 왜 울고 있어? 꼭 가고 싶었던 캠브리지에 떨어져서 막 얘기를 했더니 너의 꿈이 뭐야? 생화학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올 필요가 더더욱 없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생화학자가 되지 않고도 여러 루트가 있고 생화학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케임브리지가 아닌 다른 수천 수만의 대학을 거쳐서 갈 수도 있어. 너는 오늘 케임브리지 생화학과를 거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 하나의 길을 잃었을 뿐이야. 섬광 같은 경로였다라고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영재 엄마들이 말하는 것은 정성의 과학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작가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밥을 하다 딱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이제 결혼 안 하셨죠? 잘 모르실 텐데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2개월쯤 되면 고개를 가눕니다. 3, 4개월이 되면 뒤집습니다. 누워있다 어느 날 밥을 하다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뒤집었지? 이 장면을 내가 반드시 한번 촬영할 거야. 정확히 59초가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 아이가 끙끙대고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탁 밀어주면 엎어질 텐데 그걸 못해서 끙끙대는 걸 제가 지켜보는 59초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죠. 스스로 엎어져야 앉고 설 것이다. 이런 59초의 긴 기다림이 이제 수도 없이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기다림을 무수하게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죠. 전생에 죄가 많으면 자식이 많대. 무한히 기다려야 돼서 그런가 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예, 무한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명심해야죠.
부지런한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놀고 나면 항상 책을 정리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정리해 놓은 걸 허투루 놓으면 또 엄마가 정리하시거든요. 보려고 산 책을 꼭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먼지만 없으면 되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가 제 목표였고요.